네, 안녕하세요. 김용필의 동포세계입니다. 오늘 8월 9일 월요일인데요. 오늘의 어떤 뉴스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림픽 소식입니다. 도쿄올림픽이 어제 막을 내렸습니다. 이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지난해 2020년도에 개최하기로 했지만은 우여곡절 끝에 1년 연기가 돼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미국은 금메달 39개, 은메달 41개, 동메달 33개 종합순위 1위에 오르고요. 그리고 중국이 2등을 했죠. 금메달 38개, 은메달 32개, 동메달 18개. 그리고 개최국인 일본은 금메달 27개, 은메달 12개, 동메달 17개로 3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볼까요? 금메달 6개, 은메달 4개, 동메달 10개를 수확을 하면서 종합 16위로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도쿄올림픽에 대한 언론들의 평가, 이 사설들이 눈에 많이 띄었는데요. 기량을 갈고 닦은 선수들이 보여준 노력과 열정은 큰 감동을 주었다라는 이런 평가가 우세합니다. 그리고 제24회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내년 2월 4일 개막하고 있죠. 근데 이 코로나19가 진정된 상황에서 치러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이렇게 또 논평을 한 그런 언론들도 있습니다. 네, KBS가 보도를 했습니다. 일본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지만은 적자 규모가 얼마나 될까? 이 개최국 일본, 2020 이 도쿄올림픽에서 역대 사상 최고의 성적을 냈지만은 코로나19의 폭발적 확산과 이 최악의 적자가 우려되며 일본 내 여론은 싸늘하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가뜩이나 많은 개최 비용이든 올림픽으로도 평가가 된다 이런 건데요. 총 비용을 종합해 보면은 일본이 올림픽 개최를 위해 쓴 비용이 애초 예상의 3배에 이르는 3조 4천억 엔, 약 31조 원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 결과보다 더 많은 시대 280억 달러, 약 32조 원까지 추산을 하고요. 이는 2016년 리우 대자네이루 대회의 137억 달러의 2배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일본 이 올림픽으로 인해서 상당히 적자가 커질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의 기사가 났습니다. 네, 지금 국내 중국 동포 사회 관련 소식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동포 신문이요,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규정이 없는 여권 예약으로 고통 주는 중국 영사부인가 중국 동포 여행사들 밤잠 못 이루고 있다. 이 중국 영사부는 그 앱을 출시를 한 상태에서 이 온라인으로 여권 예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이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중국 동포 신문 8월 8일자 신문에는 이 중국 동포 여행사에서 중국 대사관 영사부에 여권 예약을 수십에서 수백 건씩 온라인으로 예약을 하고 있으나 문제점이 많다. 그러나 중국 영사부 측에서 이렇다 할 규정을 내놓지 않고 무조건 예약만 하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확한 규정, 원칙이 없어서 온라인 예약을 해도 나중에 무더기로 이렇게 취소되거나 이 반려가 될까봐 이 여행사들이 반점을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 영사부를 향해서 이 정확한 규정과 원칙을 정해달라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여행사 측은 중국 영사부에서 정확한 규정을 제시하여 주면 원칙대로 예약을 하겠는데 아무런 규정과 제시가 없자 모든 여행사들은 각자의 상식대로 예약을 하여 수백 장씩 반려가 나올까봐 반점을 못 이루고 있다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또 이 계절 근로로 일하는 중국 동포들의 불만도 높다고 합니다. 이 태국 등 이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농촌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일당 한 13만원 정도씩 이렇게 받고 일을 하는 걸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재외동포 체류 자격 변경 조건으로 일을 하고 있는 중국 동포들이 있는데요. 최저임금, 그러니까 1시간에 한 8,600원 정도, 그리고 8시간 정도 일하면 한 6만원 정도, 이렇게 하루 일당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최저임금을 받고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체류 자격 변경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계절 근로를 하는 이 중국 동포들인데요. 그래도 뭐 2, 3개월 억지로 참고 일한다, 뭐 이런 말들을 종종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58세 한 여성분은요, 계절 근로를 신청을 해서 가서 하루 이렇게 일을 하다가 바로 그만두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날씨가 너무 더운데다가 또 이 비닐하우스 안에서 일을 하니까요, 아주 머리가 팽팽팽 돌고 정말 일을 못하겠다 싶어서 다시 돌아왔다고 이렇게 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역시 또 중국 동포 신문이요, 중국 동포와 외국인 체류 허가 계절 근로자들 13시간 중노동 살려달라 우리도 인간이다 라는 이런 제목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동포들 사이에서 또 많이 또 회자되고 있는데요. 이 계절 근로자에 참여한 중국 동포들은 우리는 인간이며 인권을 보호하여 달라는 목청이 크게 나오고 있다 하면서 이 중국 동포 신문 2명의 사례를 전했습니다. 이 대림동에 거주하는 A씨 사례인데요. 이 지자체의 정상적 이 근로조건을 제시해서 근로조건을 보장을 받았지만은 농촌 현장에 가서는 그런 약속은 거의 사라지고 인간 이하의 취급에 참다 못해서 이렇게 신문사에 제보하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A씨는 아침 6시부터 오후 19시, 그러니까 저녁 7시까지 13시간을 무더운 비닐하우스 안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숙식 제공은 말할 것도 없이 불편하고요. 일주일 2일 휴식, 그리고 숙식비 공제하고 급여는 170여만원 정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산에 거주하는 B씨, 체류 허가를 받기 위해서 이 농촌 계절 근로를 신청했다고 하는데요. 이분도 아침 6시부터 해질 때까지 이 노예나 다름없이 이렇게 중노동을 했다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고용주는 이렇게 일을 안 하면은 체류 허가를 못 받게 한다고까지 이렇게 협박적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고용주는 발목을 잡아 노예나 다름없이 일을 시키고 있다며 이 B씨의 부인이 더는 눈뜨고 못 봐줄 정도로 불쌍하고 억울하다고 해서 이 신문사에 울분을 토해 이렇게 제보를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재외동포 체류 자격 변경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농촌에서 이 계절 근로로 일하고 계시는 동포분들, 정말 이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농촌 일손 문제가 심각하다 계속 연일 뉴스에서 나오기는 하는데요. 과연 이런 방식으로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참으로 안타깝다, 개탄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국내 코로나 상황 좀 보고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요, 8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729명, 국내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말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치를 보였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1000명대 이상 높게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방역당국은 8월 말 이 개학을 앞두고 또 유행을 감소세로 반전시킨다는 목표를 세우고는 있지만은 뭐 여름 휴가철인데다가 또 광복절 또 황금 연휴가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델타 변이 확산 등 그래서 이 변수가 많이 있다 뭐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가 이 신규 확진자 1729명 또 주말 최다 4차 유행 전국화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더 강력한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고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고 하는데요. 이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교수 얘기입니다. 지금의 거리두기 단계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효과가 없다는 게 확실해졌다. 그래서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는 출근을 막거나 호주처럼 셧다운을 하는 등 거리두기 4단계 이상의 강력한 조처가 필요하다. 네, 이렇게 강조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선일보는 이렇게 4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이렇게 한 달 이상 이렇게 지속되다 보니까요, 자영업자의 매출이
50%가 사라질 정도로 큰 위기를 맞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 보도도 냈습니다. 네, 오늘 8월 9일 월요일이었습니다. 네, 뭐 올림픽 소식과 함께 또 이렇게 계절 근로로 일하고 계시는 중국 동포 이야기,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국내 상황을 좀 종합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뭐 이 방송을 보시고 또 여러분들께서 많은 또 제보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신문 대표 편집장 김용필이었습니다.